이번 시간에는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조인트 월 커플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은 우리가 앞전에 배운 컨스트레인 부분만 있었어요. 조인트, 커플러 부분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구속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만으로도 어셈블리 구속을 주시는데 무리는 없지만 이 아래 조인트랑 커플러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구속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특징이 각도라든지 디스턴스에 리밋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이도록 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리감만큼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인트라는 부분은 어셈블리 부품 사이에 물리적으로 연결을 생성을 하는 건데요. 조인트 타입은 컴포넌트가 서로 이동하는 방법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은 힌지와 슬라이드, 실린더리컬, 볼 타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힌지 타입은 두 개의 바디를 연결을 해서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회전 운동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벡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슬라이드 하는 형식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리컬은 두 개의 바디를 연결해서 두 개의 자유도를 허용을 하는데요. 이때 슬라이드처럼 위아래로 거리 이동이 가능하고요. 힌지처럼 회전이 가능한 두 개의 자유도를 갖는 복합적인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볼 타입은 두 개의 바디를 연결해서 X, Y, Z 세 개의 자유도를 허용을 하는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X를 띄워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오픈해 주시고요. 어셈블리 폴더에서 어셈블리 포지션,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힌지라는 폴더가 있고요. 힌지라는 파일을 오픈을 해 주시겠습니다. 힌지라는 어셈블리 파일에 플레이트 1과 플레이트 2번이 존재하고요. 이 플레이트를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구속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셈블리 탭에 가서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을 눌러주시고요. 이 기준이 되는 부품을 먼저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라는 기능으로 이 해당 부품을 픽스를 시켜주시고요. 먼저 힌지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플레이트 1과 플레이트 2가 축과 축을 맞추면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구속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치 얼라인으로 인퍼센터 엑시스로 축과 축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터치로 이면과 이면을 터치시켜주면 지금처럼 조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브 컴포넌트 기능으로 부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X축과 Z축 사이에 있는 굴을 잡고 이동을 시키면 부품 두 개가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캔슬 눌러주시고 디스카드 체인지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컨스트레인을 지금은 두 가지로 넣어봤는데요. 이 부분을 딜리트 해주시고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구속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서 이번에는 컨센트릭으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잡고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아까와 동일하게끔 무브 컴포넌트로 회전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회전을 할 각도에 리밋을 걸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0도부터 180도까지 회전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각도 제한을 걸어 주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의 조인트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센트릭을 딜리트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무브 컴포넌트로 해당 부품을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조인트 부분에 힌지 타입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지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힌지 타입으로요. 벡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플레이트에 있는 홀의 실린더 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벡터를 더블 클릭해서 리버스로 바꿔주시고요. 포인트는 홀 센터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벡터도 선택을 해줄 건데요. 두 번째 벡터도 마찬가지로 이 실린더 면을 선택해 주시고 리버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또 찍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플레이트의 센터와 만나는 아래쪽 센터를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요. 만나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조인트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인퍼센터 엑시스와 터치로 했던 부분이 하나의 힌지라는 타입으로 결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OK를 눌러서 다시 한번 부부 컴포넌트 기능으로 부품을 선택을 해주고요. X, Y축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끔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트의 각도 리밋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지를 더블 클릭하면 재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때 각도를 보면 지금 마이너스 9도입니다. 얘를 0도 혹은 45도 바꿔주면 각도가 입력이 되는데요. 저는 리밋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앵글 부분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앵글 리밋 부분을 135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어를 45도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도에서 135도까지만 회전이 되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OK를 눌러서 다시 한번 무브 컴포넌트로 이 플레이트 2번을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도의 위치이고요. X축과 Y축 사이에 있는 9를 잡고 회전을 하면 최대 135도까지만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힌지라는 조인트를 통해서 컴포넌트가 이동하는 방법을 정의를 해봤고요. 거기에 각도를 제한을 둬서 내가 원하는 각도까지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힌지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Z를 눌러 주실게요. 그래서 픽스라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들어가서 슬라이드 타입으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이동이 되는 건데요. 이때 앞에서 배운 힌지는 회전 운동을 하는 거고요. 슬라이더는 직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벡터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첫 번째 오브젝트에서 벡터를 이 플레이트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포인트를 이 홀의 센터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체도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홀의 센터도 아래로 똑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조인트를 눌러보면 이 두 개의 부품이 합쳐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디스턴스도 마찬가지로 50mm만큼 입력을 해주면 이 기준에서 50mm만큼 늘어난 위치에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턴스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디스턴스 리밋 부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0에서 150mm까지 가겠다라는 디스턴스 리밋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어를 40으로 줄 거고요. 어퍼를 150mm까지 이동을 하겠다라는 리밋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누를게요. 지금 이 위치가 40mm고요. 무브 컴포넌트 기능으로 이 부품을 선택해서 X축으로 이동을 시켜보면 150mm까지 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멈춰서 가진 않는데요. 최소 40mm부터 150mm까지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슬라이더라는 기능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조인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제를 바꿔서 나머지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EX 폴더에 가보면 어셈블리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오픈해 주실게요. 어셈블리 파일이 오픈이 됐으면 이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ARM 어셈블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언팩 5를 해주시면요. 서브 어셈블리 두 개가 나열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 내비게이터에 가서 실린더리컬 어셈블리를 각각 확인을 해보면 똑같은 부품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센터와 터치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린더리컬 어셈블리는 이쪽 부분이 힌지로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 부품에 슬라이드 조립을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힌지 컨스트레인으로 구속을 재정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과 이 부품 실린더리컬로 구속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힌지 부분에 들어있는 어셈블리를 오프닝 윈도우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슬라이드 구속을 주기 전에 우리는 무브 컴포넌트 기능을 사용해서 이 로드 1번이라는 부품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1이라는 부품을 선택해 주시고요. X축으로 이동을 시켜보면 이 로드라는 부분이 부품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이 실린더 1번이라는 부품과 슬라이드로 구속을 줌으로써 직선 운동을 하는 구속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하기 전에 이 부품을 선택해서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으로 들어가서 슬라이더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이 로드 1번의 실린더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실린더의 끝에 센터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체는 실린더 1번을 다시 한번 쇼 시켜준 다음에요. 벡터를 마찬가지로 이 실린더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벡터 방향이 마주보게 돼 있네요. 같은 방향으로 리버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이 실린더의 센터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1200이 지금 나오는데요. 여기서 킵 체인지를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거리가 자동으로 이 위치에서 이 위치가 120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거리 값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해서 디스턴스 리밋을 해주고요. 어퍼로 1200을 주고 로어로 2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무브 컴포넌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컴포넌트 실행해서 이 부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X축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1200에서 200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리컬 어셈블리 부분에 슬라이더를 주면서 우리 디스턴스 리밋도 생성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최상의 어셈블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어셈블리로 가서 이번에는 이 컨스트레인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디스플레이 컨스트레인 그래픽 윈도우 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켜보시면 그래픽상에 구속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힌지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터치와 센터로 생성을 해준 거겠죠. 저희는 이 부분도 힌지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센터 부분에 있는 구속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센터로 투투투로 맞춰져 있는데 힌지 부분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벡터를 붐 언더바 1번에 블렌드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안쪽 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체는 피팅 1번이라는 부품의 면을 선택해 주시고 벡터를 리버스 해 주실 거고요. 이 홀의 센터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 Joint 선택을 해주시면 빨간색으로 에러가 뜹니다. 이 에러는 구속이 중복되거나 잘못되는 경우에 생성되는 부분이고요. 실린더 어셈블리 부분은 터치와 센터 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센터 부분을 딜리트를 해주시고요. 터치 부분도 딜리트를 해주시면 지금처럼 구속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브 컴포넌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 부품을 선택을 해주고요. Y축과 Z축 사이에 있는 줄을 잡고 이동을 시켜보면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틱 2번이라는 부품과 스틱이라는 부품을 구속을 시켜 볼 건데요. 컨스트레인 부분에서 힌지와 슬라이더가 아닌 실린더리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리컬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 부품 자체가 직선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실린더리컬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피팅 2번이라는 안에 실린더 면을 선택해주고 홀의 센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체는 스틱 안쪽 실린더 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안쪽 홀의 센터를 선택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Create Joint를 눌러보시면 에러가 뜹니다. 이번에는 무슨 에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린더리컬 어셈블리 1번은 서브 어셈블리 구조로 이 부품들이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틱이라는 부품은 최상위 어셈블리 바로 밑에 부품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서브 어셈블리 밑에 구속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구속이 이 스틱과 동일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요. 이때는 피팅 2번의 구속을 스틱이라는 부품과 동일한 레벨로 구속을 오버라이드 시켜 주셔야 됩니다. 피팅 2번이라는 부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오버라이드 포지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버라이드 포지션을 클릭을 해주시는 것과 동시에 빨간색이었던 구속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컨스트레인 내비게이터에 가보면 실린더 어셈블리에 생성한 구속들이 오버라이드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을 동일한 레벨로 맞춰주시는 게 오버라이드 포지션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품을 구속을 주기 전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피팅 2번의 부품을 오버라이드 시켜 주셔야겠죠. 오버라이드 포지션으로 먼저 구속을 올려주신 다음에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선택을 해서 똑같이 실린더리컬로 잡아주시고요. 먼저 벡터를 이 안쪽 면과 홀의 센터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이 블렌드된 면과 안쪽에 센터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벡터를 확인해 볼게요. 벡터도 동일한 방향으로 리버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조인트로 해주시면 지금처럼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셈블리 컨스트레인에서 이 부분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밑에 있는 조인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앵글 리밋이나 디스턴스 리밋으로 각도나 거리에 한계를 줘서 원하는 디스턴스만큼 이동을 시키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컨스트레인 조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